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 제안받고 대본을 검토하면서 이 청소년 범죄와 소년범이라는 예민하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이런 방식으로 힘있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고요. 반가웠어요. 이야기의 재미는 기교가 아닌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었고요. 그 힘이 상당했어요. 시리즈의 재미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드라마적인 재미나 완성도는 물론이고 영상 매체가 할 수 있는 순기능을 내포한 작품이라서 참여한 배우로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소년 심판이 의도한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아서 이 시리즈물을 즐기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몰두하고 또 청소년 범죄나 소년범에 대해서 유의미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지가 너무 느껴져요 지금. 김무현 씨는 어떠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요. 소년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미 공론화가 진행된 지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 제안을 받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작품을 제가 작품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단순한 관심뿐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이나 이 무게들이 상당히 저한테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 소년 심판이라는 작품이 던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던가 우리 사회에 보여지지 않았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은 무관심했던 어떤 그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책임감이라던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민 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년 범죄가 낯선 소재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소년범을 다룬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또 피해자의 입장을 바라보는 형사의 입장으로 소년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때 제가 연기했던 기억으로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구나 하고, 굉장히 영화 찍으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어떻게 결론 내지 못할까 했는데, 마침 저희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범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해야 하는 판사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신선했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 문제에 대해서, 소년범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드라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은 씨. 되게 신선한 소재죠. 근데 이렇게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시대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 배우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른으로서 노년층 또 성인층을 빼고서 가장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하게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씩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서 공론화되면 좀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정은 씨의 캐릭터가 원래 남자 역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감독님? 네네. 예, 작가님이 애초에 기획을 하실 때 남자 캐릭터였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남자 캐릭터를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캐스팅이 확 떠오르는 이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대본이 나오고 나서 이 첫 대사를 제가 이제 보면서 네. 이정은 선배님의 목소리가 옆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 저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었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다른 작품에서 이제 좋게 본 기억은 있었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상의를 했고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생각을 첫 대사를 보고 이정은 씨를 김무열 씨도 생각을 했다고요? 예, 저도 대본을 그 혼자 이렇게 읽어 보면서 예. 제가 워낙에 이제 평소에 존경하고 또 되게 팬으로서 지켜보는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와, 이거 이정은 선배님이 하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너무 정말 찰떡이겠다 이런 생각을 찰떡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도 그랬어요. 응. 김혜수 씨도. 네네, 네. 저도 예.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로. 되면 이성민 씨는요? 이성민 씨,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때 여기 이제 안 법정입니다. 나오시니까. 예. 김무열 씨 계속 얘기해 주시죠. 차 안에서. 예.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이 역할 그 이정은 선배님이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오. 물어봤는데 그때 이미 캐스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만 몰랐어요.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그러면? 예, 너무 좋기도 했는데 서운함도 조금 왜 교차하고 나만 몰랐을까? 왜 나만 몰랐을까?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기대되고. 운명이네, 운명. 이정은 씨 알고 계셨어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 나중에 이제 현장에 와서 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여전히 이게 배역 제의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옛날에 제가 무슨 인터뷰 사진을 찍었는데 공화당 당원 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약간 완고해 보이는 부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만약에 사자 돌림이 되는 역할을 맡게 되면 좀 완고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본래는 굉장히 귀염상이시기 네, 그렇죠. 때문에 좀 귀엽죠. 뭐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클로즈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은 씨 귀여운 얼굴 잡아주시죠. 자, 들어갑니다. 이정은 씨. 정말 너무 아. 귀여우시네요. 정말.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이정은 씨가 과연 정말 딱 떨어지는 나그네 판서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여러분 2월 25일입니다.